자, 이번 영상에서는 주가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Moving Average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바뀌는, 매일매일 주가가 바뀌는데요. 그 주가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술평균한 선들을 연결한 것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동평균선 5일이다라고 하면 최근 5일간의 종가의 평균, 즉 5번의 종가를 더하고 5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럼 오늘의 이동평균선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치를 이 검은 블랙박스에 있는 것을 더하고 평균 낸 값을 표현한 거고, 그다음 어제의 이동평균선 5일이라 하면 그 전날까지 포함한 5개, 그 전전날 이동평균선 5일은 그 전전전전에 해당되는 5개의 평균값,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가장 최근에 5일 거를 그냥 산술평균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데이 바이 데이로 이렇게 약간 랜덤 데이터처럼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많은 데이터들이 약간 스무딩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뭐 주 5일로 하면 그 스무딩이 되는 거 대비 주 10일로 하면 좀 더 스무딩이 되고 뭐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뭐 5일을 해도 되고 7일을 해도 되고 8일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 5일 주식 거래된 거를 고를 하면 뭐 일주일치 평균 주가, 한 달치, 뭐 석 달, 분기치, 반년, 6개월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 평균선, 이평선 5일, 20일, 60일, 120일 우리가 주로 많이 보게 되고, 이 중에 5일, 20일은 단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60일은 중기, 120일은 장기. 당연히 어떤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5일이나 20, 이평선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테고, 120일처럼 장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유용한 지표가 되겠죠. 네이버 금융에서 받아온 삼성전자의 어떤 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평선 5일, 20일, 60일, 120일, 120, 60, 20, 5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배열을 가다가 정배열이 무너지는 시점이죠. 정배열이 무너지는 시점이 보면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고점에서 물렸던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선의 특성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120일이 가장 부드럽고 60일이 조금 플럭츄에이션이 나오고 20일은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5일은 거의 봉차트랑 유사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이동평균선 간에 어떤 크로스가 발생할 텐데, 골든 크로스라 하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승하면서 뚫을 때, 데드 크로스는 장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락하면서 뚫는 시점이 되겠죠. 당연히 주가가 얘는 올라가고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을 이야기하는 거고, 데드 크로스는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시그널로서 매도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는데, 이 삼성전자 주식보다 HMM을 보면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이버 금융에서 발췌한 건데요. 가장 최근에 HMM 주가가 보면 정배열이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정배열이 나오기 전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역배열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이평선이 하강을 하고 있고 모든 이평선이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지지선, 저항선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배열로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이 출렁거릴 때 이 바닥면이 이 이평선을 뚫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때 바로 이 이평선은 지지선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냥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강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는데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는 뭐 약간 뚫었지만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간다라고 해서 어떤 저항선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주식 매매하는 방법을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지지선에서 아래로 뚫지 않고 위로 올라가니까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저항선이 존재하는데 그 선을 뚫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오니 저항선에서 매도를 진행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지선을 다시 이탈하거나 저항선을 뭐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손절도 고려하고 뚫고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를 해야 되나? 사실 HMM을 지금 와서 그렇게 보면 이 골든 크로스가 있고 이 이후부터 굉장한 상승 랠리가 있었던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의 한계. 앞에서 정해서 봤듯이 이 평선은 주식을 예측하는 어떤 팬시한 툴이 아닙니다. 그냥 주가 며칠간의 평균을 냈기 때문에 약간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봉 차트가 좀 더 부드러운 선으로 나왔을 뿐인 거고, 부드러운 선이 됐으니까 어떤 트렌드를 보기 굉장히 편하게 됐겠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의 뭐 결국 답은 싼 가격에 매수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그런 각각의 매매 전략에 이런 이동평균선은 참고 자료가 되면 되겠죠. 들어줘서 감사합니다.